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은 실용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춘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오는 8월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도 발사됩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2031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역대 최고 수준의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번 주말경 한시적으로 연방 유류세 부과 중단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을 기존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같은 고용 지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4만 2천여 개가 추가됐고 실업률은 4.3%로 2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첫 주택 구입자들의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드림 for all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제공됐던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의료보험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는 어제보다 1.5센트 하락한 6달러 40.3센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1.4센트 하락한 6달러 33.4센트 기록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뭄이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은 오로빌 강에 바닥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절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수도전력국 측은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고 각 도시마다 정해져 있는 야외 물주기 제한 지침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물 낭비 신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통과해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화물 수송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후보 결정을 앞두고 전투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데사 인근 흑해 해역의 가스 시추 시설을 공격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크림공화국과 러시아 측이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인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하고 인사와 감찰, 징계권을 가져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환수하며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엔젤스가 메이저리그 최약체팀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에게 2대6으로 패하고 최근 3연승 상승세를 마쳤습니다. 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4승을 기록했던 브룩스 캡카가 PGA 투어를 떠나서 리브 골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US 오픈에서 리브 골프를 비난했던 캡카 선수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PGA 투어를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3.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누리호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우주를 향한 꿈이 한 걸음 나아간 날입니다.
누리호는 700km 상공 목표 궤도까지 오르면서 8개월 전에 끝내지 못한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우주산업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함께 하시죠. 5, 4, 3, 2, 엔진 점화, 26. 땅이 흔들릴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선명한 불꽃을 뒤로 한 채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우주로 향합니다. 강풍에 이어 기체 결함으로 이송과 발사 일정이 한 번씩 미뤄지면서 발사 직전까지 순탄치 않았던 여정. 하지만 누리호의 비행을 돕기라도 한 듯 맑은 날씨 속에 누리호는 예정된 시각에 발사됐습니다. 발사 2분 뒤 고도 62km 지점에서 기체의 가장 아래에 있는 1단이 분리됐고 이후 1분 뒤 성능 검증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인 페어링이 이어 기체 가운데 부분이 순차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발사 15분도 안 돼 목표 궤도인 고도 700km 지점에 오른 누리호는 성능 검증 위성과 모형 위성을 차례대로 분리해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0여 분간의 데이터 분석. 누리호 비행 과정에서 측정한 위치 정보 등 데이터를 지상국에서 분석해 누리호의 발사와 비행이 성공적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8달 만에 재도전 끝에 발사 성공과 위성의 목표 궤도 도달을 이뤄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자국의 로켓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지난해 1차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발사에서는 누리호가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이 성능 검증 위성은 지상국과 성공적으로 교신했고 그 안에 품은 큐브 위성 4기도 빠르면 다음 주부터 차례로 임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8월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도 발사됩니다.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 다누리로 명명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입니다. 최종 조립과 점검까지 마쳤고 이달 말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다음 달 미국으로 간 뒤 8월 초 미국 민간 우주 기업이 만든 스페이스 X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다누리가 맡은 임무는 대략 6가지. 이 가운데 5개의 역할은 국산 장비로 수행합니다. 우주 인터넷을 통해 달에서 실시간 동영상을 전송합니다. 2031년에 발사할 우리 달 착륙선이 내릴 지점도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바로 이 달 착륙선을 우리가 독자 개발할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저궤도에 우리가 1.5톤급의 위성을 보낼 수 있는 발사체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달 탐사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성능이 조금 부족합니다. 훨씬 더 조금 더 큰 발사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선은 달 궤도를 도는 다누리보다 더 크며 달 표면에 착륙까지 하려면 엔진과 자세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이번에 성공한 발사체인 누리호는 물론 다누리보다 더 큰 도전이며 진화한 기술입니다. 탐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건 발사체밖에 못 해주거든요. 그 기술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무수 탐사를 위한 제반 기술을 다 확보할 수 있다. 달 착륙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달을 넘어 화성까지 더 멀고 광활한 우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한국의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첫 자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한국의 커가는 우주 야심에 힘을 북돋는 대성공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적대감 속에 한국이 우주 기반 감시 체계와 더 큰 규모의 미사일을 구축할 핵심 기술을 보유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로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자체 기술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는 국가가 됐다라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계에서 7번째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세계에서 10번째 인공위성을 쏘는 국가가 됐고 세계에서 7번째 1톤 이상의 위성 탑재 우주선을 발사하는 기술을 보유한 그런 국가가 된 겁니다. CNN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누리호로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쏘아 올렸다며 지난해 시도한 실패가 그 이후 급성장한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의 중요한 단계가 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우주 경쟁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애써왔다며 누리호는 미래의 다양한 위성 관련 임무에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FP 통신은 작년 10월 누리호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의 궤도 안착에 실패한 바 있다며 우주 개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한국의 시도에 당시에는 좌절을 안겼던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사는 계획대로 이어졌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 모두가 고급 우주 프로그램을 보유한다며 한국의 핵무장한 이웃인 북한도 최근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국가 대열에 들어갔고 한국도 이번에 그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CDC가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서 바로 오늘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역 보건국과 약국, 모바일 접종센터까지 LA 카운티 내 900여 곳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첫날인 오늘 21일에는 수량 제한으로 인해 일부 접종센터에서는 백신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면서 방문 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영유아 백신 장소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자의 5살 미만 백신은 성인 용량의 10분의 1을 사용하고 3차례 접종이 필요합니다. 첫 2번 접종은 3주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3번째 접종은 2회차 접종 이후 최소 2달 안에 접종하면 됩니다. 또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성인 용량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상승해 사망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은 2020년 초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를 포함해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작년 1월보다 10배나 많아져 감염자 대비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망자 감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진 위험성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에서 상당한 인구가 감염을 경험하면서 자연적으로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면역력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6월 2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맑은 날씨 보이겠고 오늘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2도 내지 5도가량 내려앉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예년권을 웃도는 상태에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부분적으로 짙은 구름이 끼겠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도 뿌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LA와 마찬가지로 87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67도, 해안 지역은 73도, 63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LA와 같은 8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사우스 선상입니다. 콜드워터 캐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슬롯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선상 미션 로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 링컨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슬롯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 벨플라워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선상입니다. 7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5번 사우스 선상 로츠팔리스 블루바드로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첫 주택 구입자들의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 의회가 첫 주택 구입자들의 다운페이먼트를 돕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일명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입 가격의 17%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다운페이먼트 전액을 지원하거나 혹은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할 필요가 없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바이어가 후에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주택을 판매할 경우 첫 집장만 당시 주정부가 빌려줬던 다운페이먼트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이어는 판매하는 주택 시가의 17%에 해당하는 액수를 주정부에 상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은 아파트 렌트를 살던 세입자들이 주택 장만을 하고 싶어도 다운페이먼트이 없어 첫 집 장만을 어려워하는 고충을 덜어주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을 주의회에 상정한 주의회 의원들은 가주의 주택 중간 가격이 59만 달러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20%에 달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한다는 것은 가주민 대다수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전했습니다. 가주 회계국에 따르면 가주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주민들은 불과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은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차기 주정부 예산에 10억 달러를 배정하고 이후 10년 동안 매해 10억 달러씩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구제책 일환으로 제공되어 온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의료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경제적으로 힘든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팬데믹 구제책의 일환으로 늘어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가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팬데믹 속 확대된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의료보험료가 가구 수입의 8.5%에 머물러 왔으나 지원금 프로그램이 연말에 종료되면 당장 커버드 캘리포니아 의료보험료가 뛰게 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100만 명에 달하는 중저소득 가주민들이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프리미엄 가격에서 2배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주 중산층들의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는 내년부터 가입자 한 명당 272달러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례로 북가주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 김 씨는
현재 아내와 자신의 의료보험료로 매달 $700를 지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보험료가 뛰게 되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아내와 자신의 의료보험료로 월 $2,300를 지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김 씨는 늘어난 의료보험료는 모기지 월 페이먼트보다 비싸다고 호소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취약계층에게 의료보험료를 제공하는 LA 케어의 존 백스 최고 담당자는 연방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스 담당자는 헬스플랜 측이 연방정부 지원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현재 가입자들에게 내년에 예상되는 의료보험료 액수를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많은데 의료비용까지 늘어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자녀 양육 비용이 4번째로 많이 드는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모를 고용하려면 자녀 한 명 기준으로 한 달 평균 $3,316, 데이케어는 $1,144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육 전문 사이트 케어닷컴이 실시한 보육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모를 고용하는데 주당 $829로 전국 평균 비용보다 캘리포니아가 더 높았습니다. 데이케어 역시 캘리포니아는 주당 평균 $286를 내야 하는데 이 같은 비용은 워싱턴 DC나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에 비해서는 저렴한 비용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2명을 데이케어에 맡기면 매달 $2,000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현재 부모들이 갖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큽니다. 조사에 따르면 두 가구 중 한 가구의 수입의 20% 이상을 양육비로 지출하고 부모 중 63%는 지난 1년 사이 보육비가 더 비싸졌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5가구 중 3가구는 예전에 비해서 육아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육아비는 가구 소득의 7%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보육비로 20% 이상 지출했다고 답한 부모가 72%에 달했다며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사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상황까지 나빠지면서 보육비가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그런 보고서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유모 고용비가 $3,316. 이게 가구 소득의 7%를 넘지 않는 수준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 조사에 응한 부모들은 양육비 상승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차일드케어 비용 인상, 차일드케어 아이를 적게 받음 이런 것들로 상승의 원인을 꼽았습니다. 실제 차일드케어 웨이 최신 조사에 따르면 37개 주에서 약 9,000개의 데이케어 등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은 보육비 충당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한 부모 중 59%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업을 한다고 답한 부모가 31%, 이직 25%, 근무시간 변경 26%,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내가 보는 게 유모, 이 내니 $3,316의 내니 비용을 줄이는 게 훨씬 낫다라고 퇴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매춘을 합법화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논란의 법안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LA타임즈는 어제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서 지난해 9월 가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 SB 357이 마침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출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내로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주지사의 서명 없이도 법 시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매춘 합법까지 캘리포니아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인사회 기부왕 고 홍명기 MNL 홍재단 전 이사장을 기리는 홍명기의 날 제정 발의안이 어제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홍 전 이사장의 생전 기부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고인의 생일인 6월 20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결의안에 그리고 직지의 날 선포식, 홍명기의 날 제정 결의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어제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고 홍명기 이사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이어서 생일을 기리는 두 번째 한인이 됐습니다.
각 주별로 예비선거가 치러지면서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 모두 오는 11월 8일에 실시되는 본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하원 의원으로 캘리포니아의 미셸 박스틸과 영킴, 뉴저지의 앤디 킴, 워싱턴의 메릴린 스트릴랜드가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는 지난 7일 예비선거가 치러졌고 워싱턴은 8월 2일에 치러집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40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의 영킴 의원은 지난 17일까지 개표 기준 득표율 34.7%로 2위, 결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1명뿐이고 공화당 후보는 3명이어서 표가 갈렸지만 다른 2명의 공화당 후보에게 24.4% 표가 갔었습니다. 하지만 상위 2명 후보만 대결하는 본선에서 영킴에게 공화당 표가 몰릴 예정인 가운데다가 본선에서 투표율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에 40지구에는 공화당 유권자가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경선을 펼치는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스틸 의원은 현재 17일 개표 기준 득표율 48.3%로 1위로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이 있는 뉴저지주의 경우 예비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각 1위가 본선에 진출하는 시스템이며 뉴저지 3지구에서 3선을 바라보는 앤디 김 의원은 민주당 내 경선에서 지난 15일까지 개표 기준 92.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에 진출돼 있습니다. 메릴린 스트릴랜드 의원이 있는 워싱턴주는 8월 2일 예비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정당 무관 상위 2명 본선 진출 시스템입니다. 워싱턴 10지구에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소속의 메릴린 스트릴랜드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식 재선 캠페인 시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사 자격증명위원회가 읽기 조기교육 개선을 위해서 프리킨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새로운 자격증명서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명위원회는 최근 읽기와 쓰기 능력 시험이 결여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학생들의 읽기, 교육, 함양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에 맞닥뜨리자 새로운 자격증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상원법안 SB 488은 캘리포니아 교사 자격증명위원회 측에 오는 2025년까지 독해를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객관식 문항의 평가를 리터러시 성능 평가로 대처하기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입법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또한 지난 2020년 마스터 플랜에서 조기 유아교육 자격증 확립에 대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홀세일 소매업체인 샘스클럽이 독립기념일 특별 프로모션으로 26일까지 연회비를 $8에 제공합니다. 샘스클럽의 일반 연회비는 $45이기 때문에 $37를 절약할 수 있어서 8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 프로모션은 무료 배송이나 약국 할인 혜택이 포함되는 플러스 멤버십에는 적용되지 않고 온라인 상이 아닌 매장에서만 진행됩니다. 이 프로모션 대상은 신규 회원과 6개월 이상 휴면 계정이 있는 기존 회원으로 1인당 한 번 가입으로 제한합니다. 이 샘스클럽 측은 $8 멤버십 프로모션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일반 연회비의 4분의 1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한 한국 기업은 모두 390개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한국 기업들은 일자리도 13,000여 개를 창출하면서 국가별로는 13번째 캘리포니아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LA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가 조사한 캘리포니아 내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특집 기사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390개, 총 13,021명을 고용하면서 임금으로 12억 8,87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전국에서 팔리는 담배의 니코틴 농도를 중독성을 띠지 않는 수준까지 낮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은 그 자체로는 암이나 신장, 폐질환 등을 유발하지 않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르 같은 담배에 들어있는 다른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미입니다. 이 담배의 니코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잎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니코틴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초 취임 이후 흡연 억제를 위해 맨솔, 담배와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거나 담배의 니코틴 농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솔린 가격 보겠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5센트 하락한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6달러 40.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센트 하락했다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6달러 40.3센트입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하루 만에 1.5센트 내려간 것은 4월 13일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라고 했는데 체감하기에는 좀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일주일 연속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도 어제보다 1.4센트가 떨어진 갤런당 6달러 33.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7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세는 LA 가솔린 도매가가 급락했고 기록적으로 높은 가격에 소비자 수요가 소폭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분석했습니다. 도매가가 왜 갑자기 급락했을까요? 조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1.3센트가 하락한 갤런당 4달러 96.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이 가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번 주말쯤 한시적으로 연방 유류세 부과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해변가에서 산책 도중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경기 침체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낮은 실업률과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미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 휘발유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산 소비재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의 20% 정도가 연방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휘발유세 부과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How soon can we expect a decision? Well, I hope I have a decision based on data I'm looking for by the end of the week.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Are you still planning to go to Ukraine? That depends.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유럽 방문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러시아 침공이 야기한 세계 경제 불안 요인들에 대해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가스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연방정부가 인플레 압력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연방가스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우 가솔린 구입 시 세금 등 각종 부가 수수료만 갤런당 1.20달러 가까이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한시적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연방가스세는 갤런당
18센트 정도인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스세는 3배, 갤런당 51센트에 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솔린 구입당 1달러 18센트를 각종 세금 및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가스값의 18% 정도가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가스값에 붙는 세금은 갤런당 연방 가스세 말씀드린 대로 18.4센트, 캘리포니아 가스세 51.1센트, 판매세 10센트, 각종 환경 수수료는 갤런당 로우 카본 수수료 22센트, 온실가스 수수료 15센트, 지하 저정고 수수료 2센트, 별개별게 다 붙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갤런당 1.18달러가 되는데 내달 1일부터는 현행 갤런당 51.1센트인 주유세가 가스세가 53.9센트로 갤런당 또 2.8센트씩 오를 예정이고 매년 순차적으로 매년 7월 상승시킬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가스세 부과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연방 가스세 18.4센트를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그래도 여전히 1달러 이상의 가스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어제까지 노예 해방일 준틴스데이 연휴를 맞아서 또다시 항공 대란이 재현됐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이번 연휴 기간 미국에서 5,000대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준틴스 공휴일과 파더스데이까지 겹친 연휴를 이용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여행을 떠나는 항공 수요가 급증했지만 항공사의 인력 부족과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고 공항 관제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항공 대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 목요일인 16일에는 미국 전체 항공편의 6%가 취소됐고 금요일인 17일에는 거의 3분의 1이 지연됐습니다. 토요일 18일에도 미국에서 6,400대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 출발했습니다. 항공국 FAA는 이날부터 날씨가 좋아지고 여행객 수가 줄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결항 사태가 진정됐다고 밝혔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항공 인력난이 여전했습니다. 또 미국 항공사 가운데 델타 항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등 다른 회사들도 평소보다 훨씬 높은 취소나 지연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 일대의 3대 공항인 라가디아와 JFK, 뉴요크 리버티, 그리고 애틀란타, 보스턴 공항에서 가장 많은 국내선 지연과 결항이 발생했습니다. 나르선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어제 LA 엔젤스는 4연승 가나라고 기대를 했죠.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승률이 아주 안 좋은 메이저리그 거의 꼴찌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엔젤스는 2대6으로 패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는 어제 2타점 결승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홈구장인 페코팍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1대1 2회 말 첫 타석에서 2사 2삼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뽑아냈습니다. 2타수 1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율은 2할 2푼 5리로 약간 올랐습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박효준 선수는 안타는 치지 못했지만 희생플라이 2개로 타점 2개를 수확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선 2회 1사 2삼루에서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렸고 7회 역시 희생플라이로 팀의 자신의 두 번째 타점을 올렸습니다. 피츠버그는 12대1로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츠버그는 어제 경기를 시카고 컵스와 했습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 선수가 세계 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박태환 선수 이후 11년 만의 메달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출발 반응 속도 0.61초. 3레인 황선우의 스타트가 가장 빨랐습니다. 하지만 초반 포포비치를 의식한 톰딘의 레이스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한 뒤 150m를 3위로 턴하며 승부를 걸었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톰딘을 3위로 밀어내고 포포비치에 이어 2위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1분 44초 47. 도쿄올림픽에서 세운 자신의 최고 기록을 0.15초 줄이며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메달이자 자유형 200m에선 15년 만에 거둔 역대 우리 선수 최고 성적입니다. 개인전으로는 처음 접어보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자유형 200m에서 이렇게 값진 은메달을 따서 너무 지금 기쁘고, 도쿄올림픽 결승과 다르게 초반 서두르지 않은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효과적인 체력 안배로 마지막 구간에서 도쿄 때보다 무려 0.65초를 줄였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그 경험을 토대로 후반에 스쿼트를 올리는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은메달이란 값진 결과를 얻은 것 같고, 한편 자유형 100m 예선에선 공동 17위로 16위까지 주어지는 준결승에는 아쉽게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완수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한국 상대팀 국가 중에 한 팀이 가나입니다. 벤투호의 1승 상대로 꼽히는 가나죠.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변수는 이중 국적 선수들의 합류 여부입니다. KBS가 분석합니다. 가나는 최근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4대1 완패를 당했습니다. 골잡이 조던 아예유만이 제 역할을 했을 뿐 사실상 2.5군을 내보내 진짜 실력을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5군 멤버였습니다. 실제로 활용될 선수는 서너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가나의 평가전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나는 현재 피파 랭킹 60위에 머물러 있지만 이중 국적 선수의 합류 여부에 따라 전력이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떠오르는 골잡이 아스널 은케티어와 첼시의 허드슨 오도이에 이어 사우샘프턴의 센터백 살리스와 브라이튼의 발빠른 윙백 램프티까지 온다면 가나는 EPL 주전급들이 대거포진한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중 국적 선수 합류는 조직력 붕괴라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힘든 월드컵 과정 예선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벤치에 앉히면서 경기 뛴다고 했을 때 용납하고 납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수와 지도자로 분데스리가에서만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오토 아도 신임 감독이 가나 축구에 독일 색채를 입힐지도 관심입니다. 가나가 우리의 1승 재물이 맞을지 도깨비팀으로 위협이 될지 오는 9월 A매치 기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전력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2시즌 만에 한국 프로배구 무대로 복귀합니다. KBS입니다. 김연경이 다시 한번 국내 팬들과 만납니다. 흥국생명은 오늘 김연경과 총액 7억 원을 1년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시즌 여자부 최고 금액입니다. 지난 시즌 6위에 머문 뒤 권순찬 감독 체제로 바뀐 흥국생명은 올 시즌 김연경의 전격 합류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기분 좋고요. 김연경 선수 리더십이 좋아서 리빌딩을 하려고 했던 팀인데 상위권에 있는 전략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김연경은 최근까지도 이탈리아 몬자를 비롯한 복수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구와 야구 등 해외파 선수들이 마지막을 국내 팬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김연경도 국내 무대에서 라스트 댄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 전격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팬들을 만나고자 국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팬분들과 만나기 어려워서 아쉬웠는데 잘 준비해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배구 최고 흥행 카드의 복귀로 다시 한번 뜨거워진 V리그. 김연경은 1년 뒤 자유계약 신분이 되는 만큼 거취와 마무리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2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